안녕하세요. 안과 김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훌륭한 모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께 이런 기회를 주신 맨 앞에 쭉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눈에 대해서, 당뇨가 있으실 때 눈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오는 당뇨망막증은 몸에 오는 당뇨의 합병증 중에 제일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눈이 시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합병증들은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눈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뜻은 이미 몸에 여러 합병증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눈까지 합병증이 나타나면 아주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뇨망막증이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모세혈관이 막혀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신생혈관의 발생을 유발하며 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거나 증식막을 만들어 결국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당뇨병의 합병증이다.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한번 풀어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눈 속의 망막이라는 구조는 신경세포입니다. 다른 조직들은 재생도 되고 증식도 되지만 신경조직은 죽으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신경조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혈관입니다. 혈관.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철근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시멘트만 남습니다. 시멘트가 남게 되는 사이에 혈관벽에 글루코즈, 설탕과 단백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딱한 혈관을 만듭니다. 딱딱한 혈관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혈관은 굉장히 부드러워야만 혈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혈류 질환을 일으키는 계기, 그런 계기가 대표적인 것이 불안정한 혈압. 불안정한 혈압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를 한번 지르시면 그날 하루 종일이 불안정한 혈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안정한 혈압 때 우리가 발생하는 알고 있는 혈류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중풍, 협심증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약해져 있는 작은 혈관들이 저절로 막히기 시작해요. 저절로 막히고 폐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 혈류가 공급해주던 신경세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병원에 빨리 안 올까요? 중심 부분에 있는 혈류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주변에 있는 혈류부터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망막이라고 생각하면요. 가운데 부분은 혈류가 계속 유지되고 주변에서부터 죽어가요. 주변에서부터 죽어가면 혈류가 점점 가운데로 몰리게 돼서 가운데의 시력은 거의 중심 시력, 정상 시력을 갖지만 주변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에서 죽어가는 세포가 있으면 항상 피를 보내서 살리려고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신경세포가 죽어간다고 우리 몸에다가 구조 신호를 보내면 SOS를 치면은 우리 몸은 그 신호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혈관을 만들어줘요. 다시 살리려고. 근데 문제는 그 혈관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강당 속으로 이렇게 자라요. 혈관이. 인위적으로 만든 혈관이 제멋대로 아무데로나 자라는 거예요. 이 혈관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 한번 질러도 펑 터져요. 힘 한번 줘도 펑펑 터져요. 그러면 이 강당 안을 피로 꽉 채우게 돼요.
피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다치면은 흉터 생기죠. 흉터. 피딱지가 생기면 여러분의 피부를 잡아당기죠. 이렇게. 섬유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강당이 피로 차면 그 섬유소의 효과 때문에 이 의자들 책상을 서로 잡아당겨요. 이렇게. 그래서 눈 속에 있는 망막을 휴지 구기는 것처럼 구겨서 눈이 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가, 그러면 이 코스를 우리가 어떻게 중지시킬까? 어떻게 진행을 막아야 될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 내과에서 내분비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혈류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 여러분 주위에 당뇨 환자분들 많으시죠? 흥분 잘하시는 분들의 그 경과를 보면요. 경과가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뭐 친구분, 뭐 친척 생각해 보세요. 흥분 잘하시는 분들은 젊을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뇨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흥분하는 습관을 없애셔야 했는데요. 계속 웃어야 돼요. 그것이 진행 과정을 첫 번째로 늦춥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스가 아주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서 본인이 흥분을 잘 하신다는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MRI를 찍으면 작은 혈관 변화가 있었는데 큰 일은 없으셨네요. 라든지 아니면 협심증처럼 약간 좁아 있는데 아직은 괜찮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웃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환자가 처음에 왔는데 특히 젊은 분들 굉장히 화나 있어요. 나한테 이 병이 생긴 것도 화가 나고 합병증이 오는 것도 화가 나고 조절하는 것도 화가 나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잘 싸우고 굉장히 과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환자분이 오면 5분, 10분 동안 당신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무슨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내가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되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과정마다 관찰을 하면서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안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둘 다를 해야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한쪽만 해서는요. 절대로 건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혈관 폐쇄에 대한 우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 눈에 대한 합병증이 제일 마지막에 온다고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콩팥에도 오고 여러 장기들에 옵니다. 그러면 눈에 왔으면 콩팥에는 안 왔을까요? 충분히 오고 있죠. 그런데 왜 피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죠? 아직은 살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많이 죽어야 비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과는 빨리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력 변화가 생기면 당장의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신장은 뭐 매번 검사해 봤는데 비유엔 크레아틴이 정상이라 그러면 내 신장은 아직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과에 만약에 눈에 합병증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 몸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당뇨를 오래 앓을수록 눈에 망막증이 많이 온다는 통계 수치입니다. 당연히 흐려 보이고요. 시력이 뚫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폐쇄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는 지나가야 되는데 막혔으면 어떻게 되죠? 풍선처럼 혈관이
퍼져요. 이거를 류라고 합니다. 애뉴리즘이라는데 류라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류들이 잔뜩 생기는데 이것은 고무풍선처럼 굉장히 넓어져 있기 때문에 피 성분이 쭉쭉 새어나와요. 새어나오면 아주 카메라의 필름처럼 얇아야 되는 망막이 두툼하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언제 많이 새어나올 것 같습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확 새어나와요. 오늘 기분 좋고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잘 안 새어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눈에 오는 병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시력이 하루 종일 계속 바뀌는 걸 알아요. 점심 때는 잘 보였다가 저녁 때는 흐려지고 잠잘 땐 또 괜찮아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즐겁게 지냈고 만족스러워하고 컨디션이 좋은지 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이 혈관류 풍선에서 새어나오는 게 너무 많이 쌓이면요 쌓인 그 쓰레기, 피성분 중에 쓰레기가 신경세포에 침착이 되면서 신경세포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시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더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몇 년이 걸려요. 결국은 치워집니다. 치료를 열심히 하면요. 하지만 그때까지 신경세포들이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쓰레기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작은 빨간 것들이 보이는 게 류예요. 아까 말씀드린 고무풍선. 다 막혀서 풍선처럼 다 사방이 쭈덕쭈덕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막혀나가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피가 없어서 저희가 죽어가요 라고 신호를 보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아이고 살려줘야지 해가지고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암에 걸려도요 암의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데로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 혈관들은 지금 죽어가는 세포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혈관들은 지금 전혀 다른 곳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필요로 한 곳은 저쪽인데 혈관을 나쁜 혈관들은 이쪽에다 사방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터지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도 찾아오게 되고 안 보인다고 이제 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잘 이렇게 터질까요? 잘 흥분하고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 어제 한번 소리 좀 1시간 질렀더니 오늘 아침부터 안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와요, 병원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섬유소가 있어서 흉터를 만들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탁자들, 의자들을 잡아 끌어요. 그것이 이 허옇게 보이는 막이에요. 저 막들이 눈 속에 있는 망막, 카메라의 필름을 잡아 당겨요. 잡아 당겨지다가 망막이 못 버티면 북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이 망막을 휴지처럼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풍선에서 나오는 쓰레기, 피의 성분 중에 쓰레기가 저런 하얀 덩이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부어요. 그럼 시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는 저 쓰레기를 치우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치료를 해서. 다 치웠어요. 근데 시력이 0.1밖에 안 나와요. 모양은 멀쩡해졌는데 0.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환자분들의 가장 제가 원망스러운 점이 뭐냐면요. 무슨 병이든지 한참 병을 키워도 나중에 병원 가면 다 낫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바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다음 달부터는 내가 시간을 내서 요번 달은 좀 곤란한데 내년부터는 꼭 한번 가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늦게 가도 다시 돌아갈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결심해서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한 그때로 중지시키는 게 목표예요. 향상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치료를. 아까 얘기 드렸던, 성격 멋있는 분들 있잖아요. 흥분 잘하고, 의자 잘 집어 던지고,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요, 눈의 혈관도 잘 폐쇄가 되지만, 혈당 조절도 안 돼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혈당 조절도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 조절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혈당이 높으면 당연히 눈에 오는 영향은 많죠? 여기 콩팥도 나빠진다고 써있죠. 흥분 잘 하시는 분들은 혈압도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겪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혈압도 왔다 갔다 하고 약을 먹어도 이렇고 안 먹어도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 혈압과 혈당이 있는 한도에서는 눈이나 콩팥에 대한 합병증은 아주 많이 빨리 진행합니다. 이거는 뭐 할 얘기가 없죠.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뭐 흡연이라는 것은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우리가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을 많이 우리가 쓰는데, 저한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다니시는 내과에 가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더라도 계속 드셨으면 좋겠다고 내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입증이 됐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대표적인 게 요새 스테틴 제제를 많이 쓰는데 혈관이 굉장히 튼튼해져서 이러한 당뇨 합병증을 굉장히 늦춰주고 개선시켜주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의사분들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약을 정해보라 그러면 요즘 첫 번째가 이 약이에요. 저도 먹고 있어요. 전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어요. 저는 먹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먹고 싶은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상의를 자꾸 하시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왜 자꾸 상황이 변하냐면요. 왜냐하면 자꾸 연구에서 결과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가장 많이 하던,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레이저 치료예요. 레이저 치료. 레이저 치료의 원리가 뭐냐면요. 여기 가운데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여기 가운데만 지금 살아계시고 주변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몸에 혈관을 달라, 피를 달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죽어가고 있는 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명 안 지르잖아요. 우리 몸에 피를 주세요라고 비명 지를 수 있는 부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혈관도 다시 안 생기고. 원리가 그겁니다. 원리가. 레이저라는 것이 뭐 특별히 뭘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죽어가는 신경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한 반 이상의 정도에서는 더 이상 진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죽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레이저를 하면 시야가 좁아지죠. 살아있는 부분이 가운데니까 시야 좁아지죠. 레이저를 해서 눈에다가 데미지를 많이 주면요, 눈에 배리어라는 게 있어요. 배리어. 남자분들은 3군데 있고 여자분들은 2군데 있습니다. 몸에. 뇌하고 눈. 남자분들은 전립선. 이렇게 배리어라는 게 있는데 배리어가 완전히 깨어져요. 배리어가 깨어지면요, 여러분 중에 레이저를 받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필터가 없어져서 몸하고 같이 움직여요. 내가 좀 피곤하잖아요. 눈도 피곤해져요.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눈도 개운해져요. 보이는 것도 좋아져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겪는 그 반응도가 그거예요. 주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밤눈에 쓰는 세포들입니다. 밤눈.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낮에 우리가 보는 걸 사용하고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밤에 사용하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밤눈이 어두워진다. 시야가 좁다. 밤에 운전하기 힘들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력이 뚝 떨어진다. 이러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는
50% 이상, 70%까지 이 병을 지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하는 겁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무풍선에서부터 피해 성분이 새어나와서 쓰레기가 쌓이면 부어요.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고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어 있으면은요, 시력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신경세포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붓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 레이저하고는 달라서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떨어낸다고 툭툭 쳐서 물기를 좀 채를 걸러낸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런 치료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손상이 안 가니까. 일반 레이저는 저렇게 하면은 그 부분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물을 빼보자는 거죠, 쓰레기를. 그래서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강당에 지금 물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양동이로 물을 몇 개 붓는 거예요. 그럼 또 청소하고 또 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 그러고,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 우리 몸에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본인들이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이런 방법도 있고, 요즘 또 많이 쓰는 게 뭐죠? 주사제를 많이 쓰죠. 눈에다 주사제를 넣어요. 주사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혈관을 임시로 튼튼하게 해줘요. 임시로. 그 기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어떤 건 4주, 어떤 건 6주, 어떤 건 2달에서 3개월 기간 동안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똑같죠, 뭐 다시. 그럼 또 맞아야죠. 계속 맞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본인이 몸 관리를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즐겁게 지내지 않는 대신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죠. 이런 건 보험도 안 됩니다. 돈도 많이 들죠. 뭐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대신에 본인이 할 걸 하면요,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든 간에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수술로 이제 하는 겁니다. 수술로 저게 하얀 게 막인데 다 뜯어냈죠. 이게 다 뜯어내면 이제 이렇게 또 돌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아까 똑같아요. 여기 지저분한 물이 많아서 청소했는데 지금 또 오면은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수술로 다 뜯어내고 정리를 해도 다시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이 얼마나 건강하시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권하는 일반적인 눈의 상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지킬 뿐이지, 저희는 요새 그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의해서 거의 전문가처럼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시면은요, 사실은 막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걸 대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우리가 몸에 좋고 눈에 좋은 거 모르는 게 있나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즐겁게 지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모르는 거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하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반찬 몇 개 있고 우리 옛날에 먹듯이 먹으면 다 해결됩니다. 특별히 뭐 더 드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대부분 병원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즐겁게 야외 활동하면서 가족들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과를 다니기 시작하면 검사를 하고 몇 개월마다 보자 그러고 당신은 지금은 1년 만에 보고 다음에 6개월 만에 보고 이러한 기간을 정해주는 것은 저러한 텀, 혈관이
붓고 혈관이 생기고 그런 시기마다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분비내과에 가서 열심히 당 조절을 하듯이 안과 이런 것은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평생 다니셔야 되는 그런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아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멋있게 사신 분들, 흥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 병을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병원에 가면 바쁘다고 이렇게 돌아서는 분이 있으면 가운을 붙잡고 끝까지 물어봐서 본인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면요, 안 하게 되고 의심스러워지고 다른 병원에 가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반드시 해결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과정이 진행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나 어떤 부분이 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뭐 자꾸 손을 댄다거나 치료를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치료를 하라는 뜻이지, 그것이 못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흥분을 잘 하시나요? 몸 컨디션을 잘 못 챙기시나요? 당뇨의 초기 변화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변하는 시력.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게 초기의 당뇨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고, 그것은 본인이 몸 관리를 잘 하시면은 안정된 시력이 대부분 되고, 그게 부족하면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을 한번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분 안 하시고. 당뇨망막증이 있을 때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백내장만 하는 닥터의 그룹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당뇨망막증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망막을 보는 닥터들은요, 당뇨망막증이 있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하면 70% 정도에서 악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는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악화되는 경우를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더 심해지면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초기에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원칙적인 거고요. 일단 백내장 수술을 하고 또 안대 렌즈 삽입술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당뇨망막증의 악화 요인을 더 만들어주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수술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리어, 필터를 완전히 깨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더 당뇨망막증의 악화로 다른 합병증, 녹내장이라든지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이라든지 아주 골치 아픈 합병증으로 넘어갈 찬스가 높아요. 그냥 눈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먼 데가 안 보이면 안경 끼시고. 예.